척 그레슬리 상원의원 바로 이분이죠. 그다음에 런 존슨 상원의원 이분인데요. 이 두 분은 2020년부터 헌터 바이든의 뒷조사를 굉장히 세밀하게 해오신 분들입니다. 연방 상원에서 보고서까지 만들었었고요. 헌터 바이든의 이 돈 거래, 통장 내역, 입출금 내역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심스럽다라는 결론까지 내서 지금 이걸 조사해달라고 보냈는데 법무부가 움직이지를 않았었죠. 이런 그 헌터 바이든의 비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두 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방 법무부에서는 헌터 바이든의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담당 검사가 있다 하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분인데요. 예. 데이빗 와이스라는 인물입니다. 데이빗 와이스는 지금 델러웨어에 있는 연방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상원 의원들이 이 와이스 검사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막말로 얘기하면 이제 그런 편지를 보낸 겁니다.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겠냐, 너 수사.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레슬리 의원과 존슨 의원이 보낸 서한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헌터 바이든은 2020년 12월 9일 법무부가 그의 세무 업무를 조사하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고, 하지만 이 문제는 그의 국제적인 사업 거래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대배심으로 지금 발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연방 대배심 재판까지 이제 가게끔 일이 진행이 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헌터 바이든 수사가 형사부, 연방 법무부 형사부의 니콜라스 맥퀘이드 법무장관 수석 부차관보와 연관성을 고려할 때 그와 그의 아버지의 고향주에 있다는 것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내용이 편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니콜라스 맥퀘이드라는 인물이 법무부의 수석 부차관보인데, 수석 차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수석 부차관보가 담당하고 있는 것도 하필 형사부 담당인데, 그러면은 연방 법무부에서 와이스 검사가 어떤 조사 결과를 가지고 오던 간에 누구보다도 먼저 그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름까지 지목하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와이스 검사가 일하고 있는 지역은 델라웨어, 그러니까 결국은 바이든 일가의 고향인데, 바이든 일가의 고향에 있는 검사가 과연 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맥퀘이드라는 인물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맥퀘이드가 과거에 헌터 바이든하고 같이 일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날 법무부 형사과장 권한 대행으로 임명되기 전에 맥퀘이드는 헌터 바이든의 형사 변호사와 함께 일했다. 헌터 바이든도 자기 형사법을 다뤄주는 변호사가 밑에 있었겠죠. 그 변호사와 함께 일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헌터를 도와줬던 인물인 것이죠. 결국에는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연방 법무부의 수석 차관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헌터 바이든 도와줬던 사람을 연방 법무부의 수석 차관보로 집어넣어놨는데, 너 와이스 검사가 당신이 그거 열심히 조사해가지고 수사해봤자 그거 연방 법무부에서 연방 대배심 제대로 기소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진 거죠. 헌터 바이든의 해외 사업 거래는 부분적으로 그의 아버지가 부통령이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대선에 당선된 2020년 대통령 선거 동안에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의무는 델러웨어 수리소에서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과 하드드라이버가 발견되면서 더욱더 구체화됐고 더 깊이 내용들이 알려지게 됐죠. 그레슬리와 존슨 의원은 이미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에게 맥케이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정확하게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맥퀘이드를 이번 일에서 배제하겠느냐라고 대놓고 질문을 하면 배제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담당 검사가 알아서 합니다. 우리는 법대로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답하고 그냥 답 넘어갔습니다. 그냥 그 청문회 할 때. 그래서 지금 상당히 걱정된다. 지금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헌터 바이든의 죄는 분명한데 이걸 지금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만들어서
형이 선고가 되게 만들어야 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그 일을 맡아야 되는 연방 법무부에 전부 다 헌터 바이든 도와줬던 사람, 메리 갈랜드는 또 막 조 바이든한테 끽소리 못하고 눌려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제 염려할 수밖에 없죠. 이 소식만 전하면은 상당히 우울한데, 하지만 지금 이제 연방 하원에서는 올해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둘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하원이 바뀌게 되면 내년에는 헌터 바이든을 제1번 타겟으로 설정해 놓고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라고 지금 미리 선포를 다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죄상은 이미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 국민들에게 이제 드러내서 알리는 청문회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연방 하원 조사위원회가 대놓고 저렇게 청문회를 벌리고 일을 진행시키고 나면, 그러면은 자기네들끼리 그냥 조용히 수사 내용을 지울 거 지우고 이렇게 슬쩍 덮으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기소를 안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걸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거 기소하지 않으면 메릭 갈랜드 탄핵해야 되는 거죠. 법무장관 자격 없다. 죄상이 다 드러나고 증거까지 다 보여줬는데 왜 당신은 이걸 안 하느냐? 탄핵감이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연방 하원의원들의 이제 활약상을 저희가 내년에 기대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